여러분들 너무 다 제가 이제 회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너무 많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뭐 저는 사실 회사의 원료가 굉장히 좋아서 입사를 하게 됐고요. 사실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내 얼굴을 딱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제품을 소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원료에 대한 확신이나 원료가 좋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강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직 뭐 회사를 구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원료인데, 이 원료가 너무 좋아서 입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파마넥스가 좋다는 건 사실 입사 전에도 알았지만 입사 후에 훨씬 더 크게 느꼈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좋다고 생각하면서 빠지고 있는 게 뭐냐면, 뉴스킨 화장품이라, 이런 게 진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진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제품 전부 다, 네, 제품 다 바꿨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화장품도 너무 좋아했더니, 이렇게 하다 너 사업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요새는 또 막 그 뉴스킨에 너무 화장품에 너무 빠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원리로, 어떤 게 차별화가 있기에 이런 원리로 이렇게 화장품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뉴스킨 마케터 분들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네, 사랑하고 있는 뉴스킨입니다. 네. 와, 진짜 떠들어도 스토리가 너무 감동이에요. 그쵸? 우리 홍순영 사장님께서 엄지를 2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진짜 엄지를 손가락 10개 있다면 해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저희가 프로님 강의 듣고, 그 다음 날인가? 랑연 라이브 이제 기획 미팅이 있었는데, 우리 프로님 칭찬을 진짜 한 바가지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조기조스 프로님도 그러셨어요. 그런 친구는 사실 누스킨을 해야지. 막 진짜 그러실 정도로, 예, 저희도 굉장히 프로님한테 반했고, 아니, 음, 내가 교육을 하려면 원료가 좋은 게 내가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똑똑한 단어예요. 그쵸? 예, 굉장히 좀 저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네. 프로님, 저희가 TR 챌린지를 좀 잘하고 싶어요. 이 한 주 동안의 남은 기간에 조금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TR 네네. 라이트와 TR미의 탁월함에 대해서 한 번 더 프로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바로 강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음, 화면 공유 됐을까요? 잠시만요. 네, 네, 화면 공유 됐을까요? 전체 공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전체 공유 지금 했습니다. 어,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늘 TR 챌린지에 대한 이제 강의를 제가 드릴 텐데, 사실 그 TR 챌린지 강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 온라인 트레이닝에도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료에 대한 뭐 강의를 하나하나 풀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호르몬과 관계해서, 네, 이런 어떤 부분이 TR이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비만 유병률이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당연한 결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8년에 비해서 2021년이 완전 인구가 확 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약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다이어트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어요. 10배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이어트와 관련된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2008년만큼이나 2021년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2008년에 비해서. 그런데 계속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다이어트 제품들이 칼로리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를 줄여야지 다이어트가 성공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교과서에도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만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칼로리를 줄이게 완전 극단적으로 줄이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칼로리를 확 줄여서 비만 인구가 확 줄어야 되는데 왜 늘어날까?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에는 살이 굉장히 잘 빠져요. 근데 뭐냐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평생 내가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살면 사실은 여러 질병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단순하게 칼로리를 줄인다라는 개념도 중요하긴 하지만,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호르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호르몬 중에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다이어트의 대부분 요새 당뇨나 또는 혈당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칼로리 때문에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 칼로리라기보다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혈당과 관련된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혈당이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아시죠? 뭐죠? 혈당, 혈액 안에 있는 뭐라고요? 당이에요. 그걸 바로 혈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당. 그럼 혈당이 오른다라는 건 뭐냐면 이 혈액 속에 당분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를 혈당이 오른다. 그럼 혈당이 낮아진다는 건 혈액 속에 당이 없는 경우에, 잘 없는 경우에. 그래서 뭐 때문에 혈당이 오르냐라고 보면 당, 탄수화물 때문에 이렇게 옆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들 때문에 우리가 혈당이 오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탄수화물 때문에 오르냐? 식이섬유가 많은 탄수화물. 식이섬유는 혈액이 흡수가 안 돼요. 얘는 어디로 가죠? 밖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은 애들은 그렇게 혈당을 높이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이 높이냐?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당질로만 이루어진 애들이 혈당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 볼 텐데 이건 예전에 온라인 트레이닝에 했었던 배로 가는 과정에 대한 그림은 아니고요. 그림은 비슷하지만 요거는 온전히 인슐린에 관련돼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현미밥을 먹었어요. 현미밥은 식이섬유가 많을까요? 아니면 당질로만 구성이 돼 있을까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현미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잘 소장해서 분해가 돼서 식이섬유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혈당은 2 정도밖에 안 올라요. 실제로 2가 오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 정도 올라요. 그러면 이 2 정도 오른 혈당은 세포로 가야 되는데 세포로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가 꼭 데리고 가야 되느냐?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하나씩 데리고 세포로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미밥을 먹으면 혈당이 이 정도 오르고 췌장에서 이 정도 혈당이 올랐구나 하고 2개 정도 인슐린을 딱 보내줘가지고 세포로 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 혈당도 급격하게 안 오르고 췌장도 그렇게까지 뭐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의 그런 소화 기관이 된다라고 소화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반면에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라면은 몇 개의 혈당이 나오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니까 이것도 임의적인 숫자예요. 실제 6개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6개. 갑자기 혈당이 확 올랐어요. 현미밥에 몇 배 올랐어요? 한 3배 가까이 혈당이 확 올랐어요. 그러면 췌장에 아까 그림과 지금 그림의 췌장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췌장이 뭐가 생겼어요? 췌장에 뭐가 생겼어요? 맞아요. 눈이 생겼어요. 뭐냐면 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혈당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슐린을 보내는데 요건 어떤 거 인슐린을 6개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요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 왔어요. 직장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낫겠다. 나 직장에 딱 출근을 했는데 팀장님이 일을 딱 오늘 할 수 있는 일만큼만 딱 주면 어때요? 일어나가지고 딱 이렇게 플래너 작성하고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딱딱 하고 퇴근을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왔는데 팀장님이 갑자기 저 혼자 할 수 없는 나 혼자 불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허둥지둥하게 돼서 사실은 일 처리를 잘 못해요. 그 췌장도 뭐냐면 갑자기 6개가 오면 6개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열 몇 개를 보내버려요. 막 인슐린을 막 보내버려요. 그냥 진짜 너무 허둥지둥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맞아요. 박지현님이 췌장 등절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정확해요. 췌장이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12개 인슐린을 원래 보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요. 현미밥 올랐을 때는 이 정도 올랐다가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떨어지는데 이런 라면이나 당질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져요. 너무 인슐린이 많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현미밥을 먹으면 이 정도 올랐다가 아주 2시간 동안 천천히 떨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확 올랐다 확 떨어지니까 맞아요.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또 이런 음식이 또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면 금방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를 먹고 뭔가 이렇게 뭔가 현미밥을 먹고 뭐 단백질을 먹고 이런 걸 먹으면 배고픈 시간이 간격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라면 먹고 나면 또 라면 먹고 싶고 그럼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혈관이 굉장히 나빠져요. 혈관이 굉장히 나빠져요. 이게 심혈관 질환이랑도 굉장히 이게 관계가 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혈당 스파이크예요.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올랐다가 롤러코스터처럼 맨날 내려가다 보니까 첫째, 혈관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어떠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냐면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세포예요. 근데 정말 혈당을 확 올리는 초콜릿을 먹으면 처음에는 세포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급격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라면이나 초콜릿을 먹으면 이거 죄송해요. 먹으면 이렇게 막 이제 인슐린이 얘네 데리고 오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돼요.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남자친구를 꼭 잡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연락을 처음에는 막 자주 하는데 좀 사실 좀 내 생활도 하고 어느 정도 연락을 뜨문뜨문 해야지 사실은 그 권태기가 빨리 안 오잖아요. 근데 정말 하루에 막 100통씩 전화를 해요. 그럼 처음에는 뭐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정말 너무 좋아하나 보다. 여자친구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봐 이러지만 100통씩 계속 전화하면 어때요? 뭐 한번 채팅으로 한번 볼까요? 지겨워 헤어져. 막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뭐지? 계속 100통씩 전화하면 나중에는 전화를 차단하고 맞아요. 막 스토커 꺼져 막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꺼져 이 말이 정확해요. 그게 뭐냐면 혈당이 막 들어오면 세포가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나중에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꺼져 이렇게 하면서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슐린이 뭐예요? 인슐린이 혈당을 저항하는 상태예요. 이게 얼마나 나쁘냐면 보세요. 혈관 안에는 당이 많아. 근데 당이라는 게 혈관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가 최종 목적지냐면 세포가 최종 목적지예요. 세포로 가야 되는데 혈액 속에 당은 엄청 많고 세포는 계속 굶으니까 당뇨라는 게 사람들이 막 엄청 세포가 뚱뚱해지는 거라고 하는데 세포는 계속 배고프고 혈당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단 걸 먹어도 세포가 충족이 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당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왔어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이것도 연애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락을 100통씩 하니까 남자친구가 어떻겠어요? 나를 전화를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랑 나는 그래도 다시 잘 되고 싶어요. 너무 잘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100통 계속 해야 되나요? 어, 어디서 제가 이거 오프라인으로 강의했더니 계속 100통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경찰서 간다고. 맞아요. 계속 100통 전화하면은 경찰서 가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아요. 좀 뜨문뜨문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를 안 하시는 것도 또 방법이에요. 하루에 한 통 정도? 그러면 남자친구 어때요? 100통씩 전화가 오던 애가 하루에 한 통씩 오면 처음에는 그래 좀 왜 이러지 얘가? 좀 편하다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좀 서운하고 왠지 심심하고 궁금해서 얘 문을 다시 슬쩍 열어요. 문 열자마자 또 100통 전화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 그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맞아요.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혈당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는 이제 지치죠. 세포도 지치고 췌장도 지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혈당을 계속 높게 올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많이 내보내면 췌장이 어떻게 돼요? 너무 지쳐요. 그게 뭐예요? 당뇨예요. 당뇨. 세포가 안 받아들이는 것도 당뇨고요. 췌장이 더 이상 지치는 것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당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이 부분을 간과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들도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게 나쁠까요?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게 나쁠까요? 조금씩 자주? 뭐 손가락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조금씩 자주. 맞아. 박재현 리더님이 정답입니다.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빠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한 번에 많이 보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또 금방 꺼져서 또 금방 먹게 되거든요. 얘가 더 나쁜 거고 조금씩 자주는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일단은 당분을 섭취하면 췌장은 무조건 일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뭘 먹으면요. 췌장은 일을 해요. 뭘 먹으면. 근데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왜 나쁘냐? 처음에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을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췌장이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은 양심이 있으면 안 먹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때요? 주인이 양심이 없이 또 초콜릿을 먹으면 췌장이 또 일을 해요. 뭐 췌장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췌장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게 이제 본사에 스낵 코너가 있거든요.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스낵 코너가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자꾸 서성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먹으면 저도 되게 췌장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걸 아니까 아 얘가 또 짜증냈겠구나. 점심 먹은 지 얼마 됐다고 또 초콜릿을 넣어주면 췌장이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데 여러분들도 췌장을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네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아니, 배가 고픈데 어떡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나 단백질을 먹을 때나 지방을 먹을 때나 다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먹으면 압도적으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하면 안 돼요. 얘기했죠? 아까 많이 분비하면 안 돼요. 반면에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적게 올라간다. 근데 지방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방을 먹어야 되겠네요. 근데 지방은 오롯이 그대로 지방으로 되거든요. 근육 단백질로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배가 고프면 단백질을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배가 고플 때 초콜릿 하나 먹고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 이번에 되게 그 TR 그 뭐지? 그 이벤트가 되게 좋은 게 쉐이크 되게 많이 나가죠. 쉐이크 뭐 4개 주문하시고 2개 주문하시면 3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을 그렇게 좀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 때 이용을 하셔도 좋은데 언제 간식 먹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용을 하셔도 되시고 요게 하나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왜 폭식을 할까? 이건 가설이기는 해요. 사람들은 왜 자꾸 냉장고에서 폭식을 할까?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면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2개, 3개, 4개씩 끓여 먹고 연속적으로 계속 먹을까라고 하면 폭식이라는 게 단백질 지렛대 가설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있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밑으로 단백질이 여기까지 채워질 때까지 다른 영양소들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백질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폭식을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라면을 먹어요. 라면 안에 단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야 있겠죠. 있기야 있지만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라면을 3개, 4개씩 끓여 먹어도 포만감이 안 생기는 이유가 단백질이 충족이 안 돼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포만감은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배가 고플 때는 단백질을 먼저 먹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단백질이나 야채 같은 걸 먼저 먹고 시작을 하시는 게 포만감을 할 수 있고 사실은 다이어트는 거의 폭식과의 싸움이거든요.
혹시 입이 터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원료예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만약에 10개의 포도당이 혈액으로 간다라고 하면 기리식이섬유가 한 20% 가까이를 꽉 잡고 못 내주는 역할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멀버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 40%까지, 네, 40%까지 꽉 잡아서 혈액으로 못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이 식이섬유, 기리식이섬유나 멀버리 추출물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요건 기리식이섬유 연구 결과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벌써 9시 42분이네요. 저 시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원료는 이제 바나바, 이거는 TR9T에 들어가 있는 원료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포도당 운반체가 이제 나중에 췌장이 조금 지치고 나면 운반체가 잘 안 나가려고 할 때 운반체의 활동을 조금, 인슐린의 활동을 조금, 좀 인슐린 힘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나바 추출물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제가 원래 두 번째 스트레스를 안 넣었는데 이 두 번째 스트레스 넣은 이유가 스트레스와 비만도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짧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스트레스라는 게 인간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완전 나쁘지는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그 일의 완성도가 딱 확실하게 완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절한 스트레스는 일을 좀 빨리 진행하게끔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얼룩말이 이게 초원에서 막 걸어가고 있다가 사자가 나타나면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죠. 그럼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면 무슨 호르몬이 딱 올라가냐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딱 올라가요. 근데 왜 코티솔을 왜 올라가냐면 코티솔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혈압이 엄청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지고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을 형성해요. 아니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혈압, 혈당, 지방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약간 긴장 모드로 돼버려요. 왜 이렇게 돼요? 얼룩말이 사자한테 도망가야 되니까요. 도망가야 되는데 막 혈당 찾고 저혈당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엄청 올려버리고 혈압이 빨리 뛰어야 빨리 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얼룩말은 이렇게 이제 사자한테 도망을 가서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코티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건 정말 그냥 이 자연의 섭리에 딱 맞는 그런 건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떠냐면요. 사실 이제 막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게 보통 대출금이나 또는 인간관계, 가족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코티솔이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회사에 왔어요. 회사에 왔는데 나 정말 너무 싫은 직장 동료가 있어요. 너무 싫어. 그래서 회사에 근데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서 퇴근을 했어. 그럼 퇴근하고 나서 딱 스트레스가 떨어지나요? 아니요. 집에 가서 계속 그 동료를 생각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막 동물들은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으니 어떤 현상이 돼요? 혈압이 빨리 뛰거나 혈당이 먹지도 않는데 계속 혈당이 좀 올라가거나 지방이 형성되거나 또는 잠을 못 자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코티솔이, 그러니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런 사람들 사실 잘 안 믿는데, 잘 안 믿는, 왜냐하면 물만 먹는 게 아닐 거니까. 그런데 진짜 유독 살이 찌거나, 유독 혈당이 높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계속 오래되면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런 저희가 다이어트 원료에, 그러니까 다이어트 패키지에 스트레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패키지 구성이 돼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거의 보통은 어떤 제품들이 많이 있냐면 그냥 뭐 체지방 감소 원료들이 굉장히 그것들을 막 여러 가지를 해서 넣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앞에 나왔던 것처럼 뭐 단백질이나 귀리식이섬유처럼 혈당을 건드리는 부분 그리고 꼭 스트레스를 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없는데 비만이라는 게 단순하게 막 그런 뭐 칼로리를 줄이고 체지방을 컷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원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홍경천 추출물이나
L테아닌 같은 경우도 그래서 TR미도 그렇고요. TR9T도 그렇고요. 똑같이 혈당 관리를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 아시는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다 아시죠?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이 배로 가지 않고 근육으로 많이 쌓이기 위함이고 근육이 커야지 살이 안 쪄요. 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근육을 찢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넣어주면 근육이 볼록하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러분들 혹시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 뉴비트 하시나요? 뉴비트 뉴비트 하시면 이제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좀 뭐 간절히 뭐 이렇게 어떤 무리가 될 수도 있으신데 어떤 그 우리 몸의 청소 입장에서는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땀으로 여러분들 알루미늄 같은 거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섭취한 알루미늄이나 중금속 같은 것들이 배출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땀으로도 굉장히 잘 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운동을 해서 땀을 흠뻑 흘리면 빨리 씻으셔야 돼요. 빨리 씻으면 그 안에 이제 막 우리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오미자 추출물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슈잔드린도 근육의 합성 효소를 증식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랑 다른 기전으로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근육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칼로리 컷 부분입니다. 요거 차전차피 분말이 들어가 있고 차전차피 분말은 칼로리 컷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차전차피 분말을 일단 먼저 먹으면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아요. 왜요? 위를 일단 물리적으로 채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한 40배 가까이 증가해서. 그래서 물리적으로 칼로리를 컷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어떻게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서 결국은 걔가 지방으로 되려고 할 때 막아주는 게 그린커피빈 추출물이고 이 애플페논 같은 경우는 지방이 되려고 할 때 막아주기도 하고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짧게 쪼개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지방을 분해를 둘 다 시킬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에도 들어가 있고 나인티에도 들어가 있는 원료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애플페논 같은 경우는 6가지 지표를 개선을 했는데요. 총 복부지방, 내장지방, BMI, 허리둘레, 체중 감소, 엉덩이 둘레 감소 이렇게 6가지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조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섭취를 중단하면 다시 살이 찌거나 아니면 요만큼 뺐는데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애플페논 같은 경우 섭취를 중단해도 계속적으로 4주 동안 살이 계속 쭉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인체 적용 시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요가 없이 오랫동안 딱 지속이 되는 그런 다이어트 원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성공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부분 저희가 파마넥스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파마넥스만의 차별점은 하나에만 집중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혈당에도 관여를 했고요. 근육을 키우는 거에도 관여를 했고요. 체지방 차단하는 거에도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관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중 조절의 목표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실은 오늘은 제품 강의이기 때문에 홍길동 원료를 저희가 설명을 제가 못 드렸잖아요. 아버지라. 근데 미국 뉴스킨 홈페이지 다 보실 수 있으시죠?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 TR9T 이렇게 치면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성분표가 나오거든요. 성분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부르는 부원료가 거기는 그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부원료가 거기만 들어가 있는데 그 부원료의 양과 저희의 양은 같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는 거기에 저희가 한국만의 주원료를 또 투입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뉴스킨 홈페이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서
요게 요 정도 뭐 물론 이게 뭐 비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부원료. 그러니까 그 부원료를 확 줄여 가지고 뭔가 이렇게 메이킹한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첨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오미자 추출물 한국에서 첨가를 따로 한 거고요. 애플페논도 한국에서 첨가한 거, 뭐 그린커피빈, 뭐 전부 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거기 베이스에서 추가를 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다른 점은 뭘까요?라고 하면 미국에서 가장 기술력이 있는 원료 플러스 한국에서 기술력이 있는 원료가 두 개가 합쳐졌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연속 대한민국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원료와 관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사장님들 입이 떡 벌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와 제품 설명을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진짜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췌장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원래 또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와 췌장을 잘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잘했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와 괜히 진짜 2년 연속 1 위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강의를 듣는 내내 들었거든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도 우리 프로님이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시고 얘기 마무리해 볼까요? 못다한 이야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처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도 처음에 딱 왔을 때 대한민국 1위, 뭐 세계 판매 1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비결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제품을 쌓다 보니까 보통 이제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하면 진짜로 거의 대부분 체지방 감소에 신경을 쓰거나 또는 배변, 그러니까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회사들은 지금 이렇게 뉴스킨처럼 쭉 설명을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1시간 동안 듣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맞아요. 소비자의 뇌리에 꽂혀야 되잖아요. 그 꽂히는 게 배변 아니면은 체지방 컷, 뭐 지방 컷, 삼중 컷 또는 뭐 배변을 잘하게 해서 뭐 쑥 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런 제품들도 사실은 뭐 다이어트에 당연히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라는 게 그렇게 하나의 원인 때문에 살이 찌는 거면 아무도 비만인 사람들이 없을 건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008년부터 다이어트 시장이 정말 몇 배, 10배씩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비만 유병률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살을 한번 뺐다가 더 찌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아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이 파마넥스의 제품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아까 말했던 뭐 원료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성도, 와, 다이어트에 관련된 제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다이어트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스트레스까지 저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실은 이게 스트레스 원료가 비싸요. 가격이 비싸고 이 원료를 빼버리면 가격이 또 다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 훨씬 더 잘 다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에 그 호르몬 수치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계속 살이 찌고 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진 세트가 아닐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